걸 제가 봤거든요.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네. 아버님 네. 이야기도 하시고. 이곳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유세에 여기 청도요. 온천 용암 온천입니다. 딱 한 표만, 딱 두 표만, 딱 세 표만 지난번 선거와는 다르게 표심을 행사해 보십시오. 상격동에도 살고 신암동도 살고 대명동도 살고 뭐 그렇게 이사 많이 다녔냐 하시는데 의원님은 대구 경북 분이시니까 이 정서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치 효용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고, 근데 우리가 폭복하고 힘든 건 무엇 때문인지 좀 생활에 가깝게 조금 정치와 연결시켜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어린 시절의 고령과 지금의 고령이 더 나아진 게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그때의 고령은 그래도 처음 농공 단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경제 붐을 일으키던 시절에 그래도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소위 그래도 가게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고령이라는 곳이. 그래서 아이들 뭐 대구 지역으로 또 서울로 유학도 많이 보내시고 그랬던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령에 가회를 하러 가면 시외버스를 타고 가도 이제 가회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아이들 교육열만큼 높고 그랬던 경제적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암울해진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다시 바꾸세요. 그게 너무 일단 써보세요. 아니면 반품하세요. 그게 물건을 팔 때도 흔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제 마케팅인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 말쓰니까 서울 사람 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친근감에 한번 돌아봐 주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아닌데 그것도 대선 때 내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서 그게 효율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대구에서 한 27%를 조금 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네. 좌절로 다가옵니까? 희망으로 다가옵니까? 사실 그 직전에 대구의 어떤 여론 지표가 훨씬 상회하는 여론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때조차도 저는 막 벅차거나 흥분되지 않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27%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지난번하고 달라진 지표를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아쉽죠. 아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지난 선거와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건지 분석해보고 또 그 지점들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에 보다 주력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고 또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바뀐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들게끔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대구 경북의 민심은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냉담하신 상인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태도를 보면 예전에는 민주당 싫다 했는데 지금 탄핵 직후에는 난 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싫다 얘기하시는 표심은 결국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싫다는 얘기는 이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 아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보신 민주당의 모습이 그 역시도 TV 화면 속에서 싸우는 국회 안에 한 주축일 뿐이었고, 우리가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그 경험을 넓혀갈 수 있도록 못 해드렸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구 지역의 원외 지역을 담당해서 내려가서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카메라 안에 박제된, 화면 안에 박제된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활이 변화되는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내려간 것이고, 그것은 특히 국회의원 단위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정치에서 이제 우리 그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힘 실어 드리려고 내려간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구나를 조금씩 보신다면 어떨까? 근데 한번 시켜봐 주시면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집에서 그 형제들 간에도 경쟁이 있었을 때 또 그게 동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례대표 의원님들 중에 대구 경북 의원님들을 뽑아서 그 지역에서의 여권인 지역 여당인 네. 다른 당이 안 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그렇게 가서 우리의 참모습 진실대 모습을 보여봐라 하고 이제 지역 비례도 뽑아드리는 거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화면 앞에 박제된 모습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진실되게 움직이는 눈빛이나 몸짓을 보시면 설득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 가서 맨날 손잡아야 된다는 뜻만은 아니고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에 가서 이것만큼은 하겠어요 하고 실제 하는 과정들도 보여드리고, 거기에 국회의원 한 명 없어도 그걸 위해 가지고 추진된 성과도 거기 와서 이제 자랑도 하고 네. 보여드리고. 네. 저는 당 지도부가 지역 최고위 가끔 열거든요. 예. 가서 한 번 반짝이 아니라 특정 이슈, 굉장히 구체적 이슈를 가지고 대구 쪽에 이 이슈만큼은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 네.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점검하러도 오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계속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으로서는. 예. 그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민주당이 먼저 다가가야 하느냐, 아니면 유권자들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이걸 여쭈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민주당이 더 다가가야 되겠네요. 저 입장에서 유권자분이 다가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그 우리를 바보로 아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게 하지 마세요. 바꿔보세요. 싫으면 다시 바꾸세요. 그게 유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대구 경북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예. 한번 바꿔보세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비교적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지만 두 나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기존 합의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합의 내용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 미국에 유리하게 마무리됐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저는 여당이지만 처음부터 만점을 100점으로 놓지 않았어요. 만점은 80점이다.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잘해도 본전 찾기 어려운 지금 판이에요. 예. 이 판에서 최악의 수를 피해가는 것도 지금 대통령이 했어야 될 역할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물론입니다. 끝나지 네, 않았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미루는 게, 준비되기 전까지 미루는 게 방법이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최고로 해서 80점을 만점으로 했었는데 80점에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네. 만점 수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충분히 내가 마주할 상대를 네. 공부하고 가셨다는 점, 그건 뭐 정책을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자리만은 아니었고요. 예.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자리였거든요. 예. 저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많이들 회자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준비된 자료인가를 이제 안보실장께 여쭤봤거든요. 네. 피스메이커는 준비된 거 맞다. 근데 거기에 라임을 맞춰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거는 즉석에서 하신 거예요. 네. 피스메이커라는 자체가, 그 피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대통령이었대요.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안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보여주려면은 지금 다른 이제 외치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본인이 피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렇죠. 피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데 예, 착안을 예. 하셨대요. 예. 네, 트럼프의 주 관심사를 먼저 언급을 하신 거죠. 트럼프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지만 또 즉흥적인 면이 네, 있어요. 네. 뭐
한 나라의 지도자를 데려다 놓고 카메라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도 트럼프 앞에서는 예산일이었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뭐 이시바 같이 멋진 합의를 하고 와서도 그걸 누더기 만들면서 전 국민 앞에 모욕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트럼프를 통해서 긍정적인 언어가 정상 간에 오고 간 것만으로도 현재까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남아있는 관세 협상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주한미군 이제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입장을 이제 결정할 것인지 우리 입장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트럼프와 최종적인 협상을 어떻게 낼 것인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 어쨌든 대화의 첫 물꼬는 잘 텄다라고 평가합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경주 에이펙 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정상 일정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 입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역 현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에이펙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네. 예, 민주당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치러야 하는 거지 경주란 도시가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보이는 노력이라고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있어서 당초에 이런 것도 예정하지 못하고 이제껏 준비 못한 부처를 탓하기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그 지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역의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경주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그리고 에이펙 특위가 꾸려지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 간에 에이펙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도 상당했습니다. 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셨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 치열한 경쟁률에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통위원이고 또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삼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열리는 부대 행사들 또 이제 인접도시에서 열리는 사소한 행사들까지도 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이라도 하러 갈 생각입니다. 손을 보탤 생각입니다.